국가 간의 최정상급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상 그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짐작할 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외교전은 극비 중에 극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볼턴의 회고록은 즉시 백악관에 소송당할 정도로 역대급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고록의 베일이 벗겨질수록 그 세부 내용이 충격적이고 한국까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파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에 관한 볼턴 폭로전은 지금까지 추측만 하던 것이 대략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더욱더 다양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상당 부분 검증이 필요한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풀어낸 회고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만 몇몇 사안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미 종전선언, 일본으로 인해 무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종전을 공식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본이 반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은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일본의 이 같은 행태를 털어놓았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담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자신이 끝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료돼 있다는 나쁜 소식이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특정 지점에서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을 꺼리지는 않았으나 트럼프가 당장 하려고 한 것처럼 그걸 공짜로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종전선언을 하나의 제스처이자 언론 홍보용 횡재로 여겼을 뿐 국제관계에 미칠 중대한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볼턴 전 보좌관은 북미 종전선언을 두고 일본의 입장을 무겁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양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데 대해 일본이 특별히 불안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오후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야치 쇼타로 일본 안보국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대단히 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의견을 볼턴도 상당히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북미 종전을 공동 성명 형식으로 선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는 회고도 나왔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아베 총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가던 길에 워싱턴 DC를 그날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인들은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은 자기네 체제에 목숨을 걸었다. 그들은 매우 거칠고 약삭빠른 정치인들이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베 총리와 볼턴 보좌관 등은 끊임없이 북미 관계에 관해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응대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종전선언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7 캐나다에 참여하는 도중에 워싱턴까지 찾아가 종전선언을 회방 놓을 정도로 아베의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집요하게 남북미 관계에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리까지 가세한 모습입니다. 매파 볼턴과 한반도의 평화 모드를 방해하는 일본의 합작이 이러한 맥락에서도 드러나는 셈인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다고 볼턴은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북한 선제 타격 고민, 아베는 지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론에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볼턴 회고록에는 1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8년 3월 초에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단 볼턴 전 보좌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당시 평창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인권 유린과 관련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방문을 자신의 성공으로 강조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팀의 참가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 것도 올림픽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통탄할 만한 패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좌파는 북한을 잘해주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햇볕 정책을 숭앙하지만 사실은 북한 독재 정권에 보조금을 주는 것뿐이라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이 상황에도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한반도 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기대가 확산했지만 볼턴은 선제 타격론을 고수한 것입니다. 선제 타격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제재만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공감을 표시했으며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의 보고 이후 이틀 후인 3월 8일 정우용 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선제 타격론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볼턴은 2017년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무력 행동에 대해 일본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을 찬성하며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이렇게 거침없이 모든 외교가의 기밀이 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들을 폭로해서 미국과 동맹국 관계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는 더욱더 충격적인 대화가 오고 갔는데 중국은 사실 트럼프 재선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 사실은 트럼프 재선을 원했다. 볼턴 회고록 중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트럼프의 비위를 잘 맞췄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주요 이유는 비위를 잘 맞추면 트럼프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가 매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관련 내용이 역시 폭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볼턴이 주장한 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 중국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반대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임을 해야 한다고 비위를 맞췄다고 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지난 아르헨티나 G20에서 시진핑은 앞으로 6년 동안 트럼프와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트럼프는 주변에서 트럼프가 연임으로 제한된 임기를 헌법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같이 긴 시간을 대통령으로 있기를 바라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미국은 너무 선거가 많다고 맞장구 쳤고 도저히 민주주의 진영의 대통령이 할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대화가 양자간에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한두 차례 더 오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진핑은 트럼프가 연임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했으며 트럼프는 그러한 말을 좋아했다고 볼턴은 주장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런 대화 뒤에 중국의 관세를 낮춰달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는 그럼 농산물을 많이 사주길 바란다고 받아쳤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트럼프의 전통적인 표밭인 농부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역시 트럼프는 재선에만 관심이 있었고 미국이 주장하는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중 무역전쟁 중임에도 대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으며 그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은 다소 소강국면으로 진입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중국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방위비를 매우 아까워해서 군을 축소하거나 동맹에게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해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동미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유럽연합은 즉각 러시아의 군사 영향력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을 압박하며 한국이나 일본이 돈을 내든지 철수하든지 하는 발언은 내심 중국에서 쾌재를 부를 만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곧바로 파악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공화당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법안을 발의해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에 관한 군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앞에서 무엇인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가 되는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참모들이 수습하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는데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보다 돈을 우위로 놓는 장면을 매우 흡족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죠. 실제 동북아 방위비에 관한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네 번째, 트럼프 진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는 연간 약 10조 원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는 연간 약 6조 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회고록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작년 7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23일 발간 예정인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모든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해 협상의 우위를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약 80억 달러 정도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배 이상의 금액입니다. 앞서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확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한국에도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당시 귀국 후 상황을 보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시킨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열린 털사 집회에서 주동 미군을 감축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여전히 많은 나라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고 말하며 동맹들에게 방위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볼턴의 회고록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진위 여부로 논란이 되며 청와대는 관련 사안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국이 강력한 국방력으로 힘을 기르고 그 가운데 자주적 외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테레비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다의 헛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 네티즌들은 여기저기 퍼나르기 바쁩니다. 오늘도 섬나라에서는 개그 콘서트가 펼쳐지고 있네요. 일본은 지금 한국이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을 위해 공시송달을 한 것에 대해 며칠 동안 계속 칼럼과 기사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도 압류 재산을 현금화하면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했을 경우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히스테리컬한 날카로운 반응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극우 성향 산케이 신문은 7일 구로다 가스 1호의 황당한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일본이 남겨둔 자산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라 라는 주장입니다. 구로다는 산케이 신문의 한국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지국장을 그만두고 객원 논설위원으로 칼럼을 주로 적고 있습니다. 구로다는 이 칼럼에서 한국의 재벌그룹 SK그룹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인 회사 센요코 직물이었고 일본인이 철수한 후 직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SK그룹처럼 일본이 남긴 기업이 2373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는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 보상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칼럼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날강도의 정신나간 진술서가 다 있나요? 지금 한국에게 되지도 않을 헛소리로 시비를 걸어보는 거죠. 구로다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도지는 중증병 같습니다. 구로다는 작년 7월 5일에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일본이 한국에게 3억 달러를 줘서 경제 발전을 했으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일본인들은 1965년 경제협력 자금으로 완전한 배상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일본은 3년 동안 지배한 필리핀에는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에는 2억 2,308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36년을 지배한 한국은 당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경제협력 자금 명목으로 3억 달러만 지급했습니다. 그 경제협력 자금도 온갖 규제와 핑계와 압력으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현물 투자 등으로 한국 정부를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이런 기본 인식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보니 1965년 경제협력 개발자금, 한국 경제 발전은 일본 덕분이라는 항상 똑같은 소리를 고장난 녹음 테이프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구로다는 이 칼럼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일본의 자산이 미국에 귀속되었고 다시 한국에 양도되었다. 당시 환율로 52억 달러, 약 800억엔인데 지금 시세는 어마어마하다는 논리입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미친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가재도구 들고 도망치다가 붙잡힌 놈이 하는 헛소리인 거죠. 일본이 36년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 발생한 착취와 수탈, 그리고 인권침해와 살인 등 그 엄청난 범죄는 언급하지도 않죠. 그러니 눈꽃만큼의 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말과 인식이 항상 이런 식입니다. 날강도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잠시라도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내가 주인이지 않느냐 라는 뻔뻔함 그 이상인 거죠. 구로다의 칼럼은 일본의 우익 채널에 바로 올라왔고 뭐 밑도 끝도 없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구로다가 일부에서는 낮 친일, 밤 반이라는 이중적인 인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비난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구로다는 예전에는 일본인들의 반한과 혐한이 역겹다 라는 칼럼을 적은 적도 있고 최근에는 한국의 C19 대응은 우등생이다 라는 글을 적은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구로다의 칼럼에는 대부분이 역시 정확한 지적이다. 세계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인이 깔아놓은 상수도 하수도관이 싫으면 깨끗한 물을 버려라.
기본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한국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등입니다. 그런데 5채널에는 한국인들도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어서 그런지 열등한 일본인의 한국 컴플렉스는 심각하다. 뻔뻔한 나라, 일본이 이웃국가라니 정말 최악이다. 일본의 주장을 티벳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중국과 똑같은 놈들이다 등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구로다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널리 퍼뜨리기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로다의 칼럼을 링크하면서 징용공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주장들을 링크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를 사랑한다는 이 트위터는 구로다의 이 칼럼을 아직도 트윗하지 않았니? 라면서 여기저기 부지런히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는 아예 구로다의 칼럼을 시리즈로 쭉 소개하면서 흥분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손에 넣은 방대한 일본 자산을 감안하면 최근의 일본 자산 압류는 처음부터 없을 것이다 라면서 링크를 단 트윗도 있고요. 구로다의 말 같지도 않은 칼럼에 뭐 그리 흥분을 하는지 신이 나서 링크를 달고 부지런히 퍼나르는 일본인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경도 안 쓰는 망발에 뭐 그리 희죽거리며 즐거워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